하나, 둘, 셋. 자, 지금 이야기할 거는 제 완성한 채널에 환불 완성합니다. 진짜 이건 지금 말도 안 되는 일이 있어가지고 제가 이야기를 좀 해주려고 하는데, 일단 편의상 이제 약간 존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개요는 그거예요. 우리가 이제 언제지 2017년도가 2018년도부터 우리나라에 레몬법이라는 게 이제 시행이 됐는데, 레몬법이라는 거는 내가 신차를 샀을 때 어떤 기준에 충족하는 하자가 발생을 반복적으로 했을 때 제조사 측에서 이 소비자로부터 어떤 교환이나 환불을 해줘야 되는 그런, 그러니까 무조건 이제 지켜야 되는 법은 아닌데 이렇게 그 소비자가 이걸 요청할 수 있는 법이거든요. 근데 뭐 사실 이런 법들이 나랑 상관이 있을 리가 잘 없지. 왜냐면 자동차 환불받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니까. 근데 사실 제가 최근에 이제 환불이 됐습니다. 지난주에 환불이 되고, 이 장장 한 1년간의 이런 일들을 내가 겪으면서, 내가 시행착오를 좀 겪으면서 이걸 좀 정확하게 좀 전달을 해드리고 싶어가지고. 왜냐면 잘 없거든. 왜냐면 환불받은 사람들이 이런 걸 이야기를 하시기도 좀 그렇고, 이제 환불한 사람들이 잘 없을 뿐더러 좀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어쨌든 내가 보니까 이제 정확한 날짜는 여기 있네요. 제가 이제 원래 애가 셋이기 때문에 카니발 하이리무진 모델을 여기 보면 2022년 10월 달에 계약을 했어. 계약을 해가지고 그 당시에는 코로나가 한창 때라서 자동차들이 막 출고가 엄청 딜레이가 될 때거든. 그래서 내가 그 이야기를 듣고 미리 이제 출고 계약을 했지. 애가 우리 막내가 4월생이니까 뭐 몇 개월 걸린다길래 그럼 이때쯤 계약을 하면 그때 좀 나오겠다 싶어가지고 어떻게 소개를 받아서 기아 딜러분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계약을 체결을 했고, 그래서 결국 이제 우리 애가 4월 7일 날 나왔는데 차는 2023년 4월 18일 날 내가 이제 인도를 받았습니다. 근데 인도 받고는 사실 별 문제 없이 잘 탔어요. 그리고 내가 이 카니발 하이리무진이라는 이 차에 대해서 만족도가 되게 컸거든요. 왜냐면 애가 셋이면 어쨌든 우리가 그 카시트가 3개가 들어가야 돼. 카시트가 3개가 들어가야 되면 차 중에 3열이 온전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2열에 센터 터널이 있는 게 이 편의성이 어마어마해요. 왜냐면 3열이 있다 하더라도 요즘 차들을 보면 대부분 3열 차가 있는 그런 풀사이즈 SUV들이 2열이 2인승으로 돼 있어서 가운데 터널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2열 시트를 앞으로 젖히고 뒤로 들어가야 되는 경우들이 많거든. 근데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애들을 3열을 보통 태우는데 애들 카시트를 채우고 되게 힘들어요. 왜냐면 성인이 그쪽 들어가야 되니까. 그러면 센터 터널이 없으면 사실 3열이 우리가 이제 그런 활용도가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고민하다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K5 과학 5호기 타던 애들이 애 낳으면 카니발 탄다는 그런 말들이 있어가지고 별로 안 사고 싶었는데 사실 대안이 없어. 뭐 시에나든 오드세이든 그런 일본산 밴들이 있지만 이제 나온 지가 좀 오래됐고, 그리고 카니발 하와이 리무진의 이런 장점이 뭐냐면 이제 루프가 높아. 그러니까 이게 루프가 150이 넘나 그렇거든. 그래서 키가 좀 작은 어떤 여성분들은 거의 서서 어떻게 애들을 케어를 할 수 있고, 애들은 당연히 뭐 서서 그냥 지나다니고 거기서 아예 서서 장난치고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심지어 뒤에 21점 몇 인치의 그 모니터도 있고, 그다음에 편의 사항들이 조금 좋아, 일반 카니발에 비해서. 그래서 되게 만족하면 타고 있었는데, 그게 때는 언제지? 내가 출고를 하고 한번 그 휴가 때 애들 데리고 아난티도 갔다 오고 이래저래 잘 쓰고 한 몇 개월 있었는데, 여기 지금 이게 있는데 지금 처음에 이 증상이 뭐였냐면, 애들 데리고 내가 막 가려는데, 이제 와이프는 셋째 있고 나는 애들 데리고 어디 가려는데 이게 아예 먹통이 되는 거야, 내 주차장에서. 그러니까 뭐 아무것도 안 먹어. 뭐 스마트키가 아무것도 안 먹어. 그래서 이게 뭐지 해서, 요즘 스마트키 뒤에 보면 이제 매뉴얼을 낼 수 있게 열쇠를 빼지잖아. 그래서 빼고 들어갔는데 뭐 안 돼. 아무것도 안 돼. 뭐 버튼도 다 먹통이에요. 그래서 어떡하지 하고, 그날은 이제 주말이라 이제 내가 원래 있는 다른 차를 타고 애들을 데리고 나가고, 그러고 이제 그 차는 이제 월요일날 불렀지. 근데 불러서 제일 처음에 갔던 게 저희 그냥 일단 그냥 서비스 센터에, 오토기 서비스 센터에, 요청일이 10월 24일이구나. 내가 그러니까 출고를 4월 18일 날 했으니까 한 6개월 조금 넘어서 그날이고, 그날 바로 이거 배터리가 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내가 한 6개월밖에 안 돼서 배터리가 뭐 문제 있는 거 말이 되나요? 그러니까 뭐 간혹 그런 경우가 있고, 애초에 배터리가 불량이 왔을 경우도 있다.
그래서 이게 배터리가 충전이 안 되고 있다가 그냥 점점 이제 방전되면서 이렇게 생긴 일인 것 같다라고 해서 배터리 교환을 했어요. 배터리 교환을 하고 그래서 이제 거기서 권유를 하는 건 어차피 우리가 이제 애들이랑 같이 타는 차니까 주말에만 이용을 해. 그러니까 주중에는 사실 이용이 좀 떨어지지. 그래서 뭐 안 탈 때는 2주에 한 번? 근데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은 계속 탔으니까. 그래도 한 번 타면 어느 정도 운행거리는 좀 되는 편이고. 그래서 이제 그날 바로 차를 내가 출고를 받았지. 그래가지고 일단 뭐 배터리를 이제 교환을 받았어요. 근데 보통 이제 차가 한번 그렇게 문제가 생기면 차에 대한 뭐라 해야지? 뭐 좀 못 믿어. 그러다가 그냥 탔지. 별 문제 없이 탔어. 아, 바꿨으니까 괜찮겠구나. 그래서 탔는데 다시 언제야? 이게 10월 24일이지? 11월 13일에 똑같은 일이 생깁니다. 아예 똑같이 목통이 돼. 이게 너무 이상하잖아. 이게 두 번째 11월 13일 한 달째 안 돼서. 그래서 이것도 다시 이야기를 했어. 이때는 이제 그 전에 갔던 데 말고 아예 이게 정밀 검사를 해야 된다 그래서 부산에 보면 부산 서비스 센터라는 게 있거든. 아예 기아에서 제일 큰 부산에서는 거기 보내가지고 내가 얼마 동안 수리를 보냈냐면 11월 13일부터 12월 5일까지 이 사람들이 갖고 있으면서 아 차가 문제 없습니다. 그냥 일단 혹시 모르니까 뭐 배터리 어셈블리인가 그것만 교체를 해서 내가 다시 출고를 하겠다. 알겠다. 그러고 12월 5일날 내가 차를 받았지. 그러고 세 번째 1월 2일 날 똑같은 일이 생깁니다. 이기 때문에 내가 미치는 거지. 이게 도대체 뭐 하자는 거야. 그래서 아예 이것도 아무것도 안 돼. 그래서 다시 이제 보냈어. 그게 이제 내가 제일 처음 하자 제발 통보 신청이라는 걸 한 거야. 이건 내가 나중에 설명할게. 1월 2일 날 내가 수리 요청을 하고 1월 12일 날 하자 제발 통보서를 내가 보냈구나. 그렇게 쭉 하다가 결국 내가 1월 2일에 맡긴 차를 2월 7일 날 받는다. 한 달이 넘어서. 여기도 마찬가지야. 뭐 별 문제가 없대. 자기네들 아무리 봐도 문제가 없대. 그럼 내가 어떻게 해? 그럼 일단은 한번 출고를 한번 받아보래. 1월 2일에 2월 7일까지 갖고 있는데 도저히 자기네는 문제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알겠습니다. 받았지. 야, 이제는 문제 없겠지. 하고 다음날 오전에 똑같은 일이 생겨. 5주인가 6주인가 강인애를 갖고 있었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는데 내가 다음날 오전에 애들 데리고 딱 나갔는데 아예 목통이야. 그래서 내가 바로 연락을 했어. 내가 이 차 못 탄다. 이거는 도저히 말이 안 된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그런 실랑이가 시작됐는데 나는 이제 얼핏 그런 그 중재하는 위원회가 있다는 걸 알았거든. 그러니까 이런 일이 생겼을 때 레몬법이라는 것도 그때 당신이 이제 막 찾아서 이제 내가 인지를 하고 있을 때고 그래서 나는 당연히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전부 다 그 제조사랑 나랑 하는 줄 알았어.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문제가 생겼으니까 너희 중재위원회 열어달라고 나는 계속 요청을 했지. 근데 야기네들은 중재위원회는 전혀 언급이 없고 얘네가 하는 말은 뭐냐면 자기네들 센터에 있을 때는 문제가 없는데 이 집에 뭔가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 요즘에 기아 커넥트라 그래가지고 차랑 내 핸드폰이랑 연결이 되는 게 있거든. 그러면 원격으로 시동도 걸고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근데 그게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자기들 그거를 공유를 해달래. 공유를 할 수 있어. 오케이. 나는 왜냐면 그거 쓴 적이 없으니까 그거를. 그리고 내 차가 뭐 내가 외부에서 뭐 블랙박스를 달았냐? 뭐 아니야. 그거 다 그냥 다 순정 그대로야. 그래가지고 알겠습니다. 내가 이걸 해드릴게 하고 했는데 그래도 자기는 잘 모르겠대. 그래가지고 자기는 말하는 게 2달 동안 그러면 우리 아파트에 자기네들 진단기를 물려가지고 대놔보자. 그러면 어떤 게 문제가 생기는지 알 수 있으니까. 그런데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레몬법이라는 게 뭐가 있냐면 출고한 지 1년 이내 차량이어야 돼. 그러면 내가 만약에 뭐 출고를 지금 4월 내가 18일 했으니까 내가 이 중재위원회를 4월 18일 이후에 열면 이게 레몬법에 해당이 안 돼. 근데 이 사람들이 말하는 2달, 3달 이야기 하다 보면 이게 시간이 지체가 되거든. 나는 그때까지 이 중재위원회가 제조사랑 이야기하는 줄 알았어. 그래서 내가 매일 전화했어. 매일 전화해서 서비스센터 전화해가지고 내가 지금 계속 이걸 답변이 없는 거야. 하자 제발 통보서만 3번인가 2번을 썼는데 답변이 없어. 그냥 뭐 이거는 뭐 본사에서 처리할 일이라서 본사에서 연락이 갈 거다 하고 답변만 있고 답이 없어. 형이 뭐야 하고 내가 그러면서 막 이것저것 알아보니까 이 중재위원회는 다른 아예 위원회야. 이게 여기 보면 이게 뭐야? 이 자동차 안전 하자 심의위원회라는 게 있거든. 여기다가 내가 중재 신청을 해달라고 요청을 해야 돼. 이 중재위원회가 뭐냐면 나랑 제조사랑은 이제 지금 계속 안 되니까 중간에서 얘네가 각자의 자료들을 가지고 가서 재판 같은 걸 열어서 판결을 해준 거야.
난 그거 몰랐지. 그러니까 제조사랑 나랑 신랑이 할 필요가 없었던 거야. 어쨌든 결국은 내가 요거를 3월 달에 보냈어. 3월 달에 보내가지고 뭐 얘네들이 뭐 보정해달라 그래서 그 보정한 것들 자료들 보내고, 이제 자료 필요한 것들이 뭐 그런 거야. 매매 계약서, 그 다음에 정비 상세 내역서, 그 다음 하자 재발 통보 신청을 했는지를 이제 자기네한테 증명해 줄 수 있는 서류들, 그 다음 뭐 이것저것 보내달라고 해서 보냈지. 보내서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보니까 이제 나는 내가 보낼 수 있는 사료들은 다 보낸 거고, 그러면 중재위원회에서는 제조사에다가 이제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중재위원회 요청이 들어왔는데 제조사에서도 이런 요청들을 달라, 이런 서류들을 달라. 그래서 자기네들이 이제 아직은 기아에서 뭐 별다른 이야기가 없어서 기다리고 있다 이야기만 들었고, 그게 이제 보낸 지 뭐 2주인가 3주가 지나면 이게 강제로 뭐 어떻게 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들어서 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기다리고 있을 찰나에 기아 자동차 연락이 왔어요. 환불을 해주겠다. 그러니까 중재위원회 하면 오래 걸리니 그냥 자기네들 환불을 해주겠다. 근데 그거 약간 선심 쓰는 것 같긴 하지만 그 말이 안 되는 게, 자기네들이 내가 봤을 때는 서류를 달라 하고 자기네가 보니까 승산이 별로 없었겠죠. 뭐 어쨌든 뭐 일이 커질 수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환불을 받는데, 환불 받고 이제 차가 다시 나왔어요. 차가 다시 나와서 선택의 여지가 없어서 다시 기아 카니발 파이리무진을 다시 뽑았는데, 그 이제 뽑은 게, 차 받은 게 지금 엊그젠가 한 3일 됐습니다. 이제 그렇게 받았는데, 내가 일단 여기서 지금 여러분한테 설명드리고 싶은 건, 어쨌든 레몬법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레몬법은 일단 1년 이내 차량이에요. 신차 기준은 1년 이내 차량이고, 크게 이제 세 가지 기준이 있어요. 중대 하자인 경우에는 3회 이상의 동일 증상이 발생했을 때요. 그리고 일반 하자는 4회 이상. 그리고 이거 3회든 4회든 이걸 아니더라도 내가 총 수리를 보낸 기한이 한 달 이상일 때, 요 세 가지가 충족이 되면 우리가 레몬법, 이게 중재위원 신청에는 어쨌든 그 제조사한테 교환이나 환불을 요청할 수가 있는데, 근데 이 과정이 어떻게 돼야 되냐면, 내가 여기서 삽질했던 게 뭐냐면, 이게 중대 하자는 보통 이제 구동계나 전자계통 등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나는 배터리니 당연히 이제 중대 하자라고 생각을 했지. 그러면 내가 이게 우리가 배터리 문제니까 중대 하자라고 봤을 때는, 내가 세 번째 문제가 생겼을 때는 이 교환이든 뭐든 요청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전제는 내가 그 전에 하자 재발 통보 신청서라는 걸 보내야 돼요, 제조사한테. 그러니까 중재위원 신청은 자동차 안전 하자 심의위원회에다가 하는 거고, 제조사한테는 내가 이런 하자가 재발을 했다라는 걸 통보를 해야 돼. 그래서 제조사한테 이거를 다시 고칠 기회를 한번 줘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타다가 뭐 시동이 꺼졌다, 한 번은 그럴 수 있잖아. 그럼 그걸 보내. 그럼 차가 다시 왔어. 그러고 내가 탔는데 아무 문제가 없으면 상관이 없지. 근데 내가 한번 보내는데 또 타다가 또 문제가 생겼어. 그럼 그때는 바로 하자 재발 통보를 신청해야 됩니다.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하자 재발 통보 신청이 안 되면 중재위원회 여는 게 되게 복잡해져요. 그래서 일단 내가 어떤 뭐 이게 짜잘한 거든, 뭐 잡소리든, 뭐 되게 짜잘한 뭐 어떤 문제든, 어쨌든 내가 동일한 게 한 번 이 제조사한테 보내고 다시 차를 받았는데 불구하고 똑같은 일이 생기면 요거는 바로 하자 재발 통보 신청을 해야 돼요, 무조건. 근데 이게 제조사의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그 법에 맞게 딱 포맷이 있어서 하는 데가 있고, 아니면 이 어떤 그 포맷을 다운을 받아서 내가 작성을 해서 우편으로 보내야 되는 제조사도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나중에 뭐 알아보시면 되는데, 그 제조사가 여러 가지니까. 그래서 내가 하자 재발 통보 신청을 했어. 그러면 신청을 해서 내가 이런 통보를 했다. 통보하는 것까지는 그냥 내가 통보하는 거야. 그러니까 제조사가 이걸 알아라는 거지. 그래서 이게 두 번째 문제가 생기고 다시 내가 받았잖아. 근데 또 문제가 생기면 세 번째잖아, 중대하자인 경우는. 그때는 바로 중재위원회 열 수가 있는 거야. 교환 신청할 수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이게 이제 나 같은 경우에 이제 중대하자인 경우에는 이제 세 번째 만에 바로 되지만, 그게 아니라 그냥 일반 하자인 경우는 네 번째입니다. 그래서 이게 세 번의 기회를 줘야 돼요. 처음 문제가 생겨서 받았고, 두 번 또 생기면 다시 보냈는데 그때 바로 하자 재발 통보 신청을 해야 되고, 다시 받았어. 근데 또 생겼을 때는 일반 하자는 그게 교환이나 그게 요청이 안 돼. 한 번 더 생겨야 돼. 근데 물론 이제 그 기한이, 이게 중대 하자든 일반 하자든 모든 수리한 기간이 한 달이 넘는다, 그러면 교환이나 환불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요게 일단 그 요고. 그래서 내가 이번에 내가 못했던 거는, 나는 이런 중재위원회나 이런 것들이 무조건 나는 제조사랑이랑의 이야기인 줄 알고 계속 제조사한테 이야기하면서 내가 시간을 허비했던 것 하나. 그리고 하자 재발 통보 신청서는 나는 세 번째 이상이 생겼을 때 신청을 했어.
근데 만약에 내가 3번째 이상에서 신청을 했는데 다시 받았잖아? 문제가 없었잖아? 그러면 사실 나는 3번 이상 같은 동일 하자가 발생했으면 원래 그걸 환불 요청을 할 수 있잖아. 근데 나는 그 전에 하자 재발 통보 신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만약에 한 번 더 문제가 똑같은 게 안 생겼다면 나는 아마 교환이나 신청을 하는데 조금 애로사항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항상 아셔야 될 게 내가 한 번 보냈어. 그래서 다시 받았는데 그 다음에 똑같은 동일 승인이 생기면 무조건 하자 재발 통보 신청을 하십시오. 이게 내가 나중에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그리고 사실 처음에 이제 막 우리든 뭐 외제차를 사든 뭘 사든 이제 딜러들이랑 컨택을 많이 하잖아요. 차를 사기 전에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겨서 자꾸 딜러들이랑 컨택을 하게 되는데 사실 딜러들은 큰 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딜러들은 그냥 어쨌든 본사랑 나 사이에서 뭐 중간 역할도 못해요. 그러니까 그냥 뭐 어떤 그런 건 있었어요. 이제 이번에 내가 환불을 요청이 돼가지고 환불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뭐 서류 작업들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거는 우리 딜러분 되게 잘 해결을 해주셨거든요. 그거는 내가 아예 그 위임장을 써가지고 드리면 그건 알아서 해주신 거 그런 건 좋은데 그게 말고 이게 뭐 중개위원 열고 뭐 교환 환불 받고 하는 거에는 딜러분에 대한 그런 입김은 어느 것도 없다고 보셔야 돼요. 이게 내가 뭘 보면서 아 이게 다 나와는 이런 게 아니고 느꼈던 게 뭐냐면 최근에 모두의 리뷰인가? 그 뭐 자동차 있거든? 그 윤성로 씨 하는 그 거기에 뭐 벤츠 뭐 AMG 43, GT43 차주인가 그분이 환불 받으셨더라고. 그분도 환불 받고 똑같은 거 샀더라고. 근데 그분도 하는 말이 그거야. 딜러랑은 일말에 그게 없다. 그냥 근데 그분은 제조사한테 직접 환불을 받은 것 같던데 나랑은 조금 케이스가 달라. 물론 벤츠는 그렇게 환불 해줬는데 뭐 해줬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아무튼 그런 일들이 있어가지고 여러분들 꼭 아셨으면 좋겠어요. 신차를 샀을 때는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딱 미리 해놔야 나중에 큰 문제가 안 생깁니다. 아무튼 환불이 다 들어왔어요. 그래서 환불 될 때는 뭐 이건 참고하시면 되는데 내가 그 차량을 어쨌든 1년 이내 차량들이니까 감가가 돼요. 환불할 때는 감가를 어떻게 하냐면 운행거리에 따라 감가를 합니다. 근데 운행거리가 내가 1년을 됐는데 2,500km밖에 안 돼. 감가가 100만 원밖에 안 됐어. 그만큼 차가 계속 센터에 들어가 있었다는 이야기지. 아무튼 그렇게 감가가 되고 이제 교환 같은 경우에는 나는 교환은 안 했지만 교환하는 경우에는 이제 만약에 차가 페이스리프트가 됐다 혹은 아니면 뭐 페이스리프트 안 됐든 그 감가가 생겨서 차액 생기잖아요. 아니면 페이스리프트 돼가지고 차량 가격이 올라갔다 그러면 그 차액은 지불을 해야 돼.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사실 괘씸하지만 그건 어쩔 수 없고 그래서 어쨌든 내가 이번에 결론은 이런 일들이 생기면 미리미리 준비를 해놔야 되고 그리고 어떤 제조사에서 자꾸 시간을 끌거든요. 거기에 되게 휘둘리지 말고 그냥 딱 3번 하면 바로 그냥 하자심의위원회 이야기 해가지고 그냥 중재 신청 해버리고 그러면 어쨌든 거기서 알아서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만약에 뭐 어떻게 해라 하면 그때는 그렇게 해결을 하면 되니까 그렇게 좀 참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여기까지. 뭐라더라? 우리나라에 거의 레몬법으로 환불받은 사람 몇 명 없대. 그 중에 한 명이야. 어이가 없어가지고. 이번에 나온 차도 조금 문제 없었으면 좋겠다.